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78로 마감이 되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디커플링, 나스닥 다우 디커플링처럼 또 디커플링이 미국에선 발생을 하였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마감한 나라가 많은데 그렇게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는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도를 했고, 또 개인만 코스피를 6천억 원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여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방학이 연기가 되고 말았는데, 자, 이번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정말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과 내일 모레도 옵션 만기 때문에 오늘처럼 정말 어려운 장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또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4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또 어제 잠을 안 자고 다우하고 나스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 다 지켜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하다가 3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우가 플러스 전환도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다시 밀리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반 정도 축소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플러스 1%로 마감이 되었는데, 한국도 오늘 엎치락 뒤치락 장난이 아니었죠. 다우처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6까지 빠졌다가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축소했다가 동시 호가 때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0.6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오늘 위아래로 출렁거린 거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입니다. 옵션 만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인데, 다음 주는 여러분 반대로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한국처럼 위아래로 다음 주는 어마어마하게 출렁거릴 수 있으니 여러분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살펴보시면 1225원, 어제보다 6원 정도 상승하면서 환율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네,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과 중화권에서 다시 한번 코다리 식구 재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제조업 관련 주식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다우가 하락을 하였죠. 하지만 MS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기술주 덕분에 어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7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존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됐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만 1.24% 상승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넷플릭스 역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코다리 식구 재확산 소식이 나와도 다우라던가 나스닥 그리고 한국 증시도 별로 밀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럼프형이 백악관에 감염이 퍼지면서 만약에 코다리 식구의 확진자로 선정되었다. 그 뉴스 뜨면은 모든 세계 증시가 내릴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펜스 부통령이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주차 요원과 그리고 비서 등 몇몇 환자들이 발견되었고 펜스 부통령은 코다리 식구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이 최근에 코다리 양성 판정을 받고 펜스 부통령 역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럼프형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그리고 어제 럼프형 혼자서 코다리 식구와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지금 백악관의 코다리 식구 태스크포스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나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신규 확진자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경제활동을 이미 재개를 시켜버려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은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발언이 나오면은 증시에서 반등이 나와요. 아니 정말 웃긴 게 우리 럼프형이 사실상 승리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미국의 야간 선물이든 아니면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이든 뭐든 반등이 확 나와버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라던가 S&P 500이 많이 밀리면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죠. 그런데 유가를 보시면은 24불 어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 관련주는 계속 내리고만 있어요. 네, 보시면은 S오일 오늘도 마이너스 2.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 또 흥구석유 역시 마이너스 1.6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GS 칼텍스라던가 정유업계에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정유업계의 적자는 4조 원 가까이 되고 이 적자는 올해 안에 메꾸기 힘들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가가 30불대에 접어들었을 때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무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3월 20일이었죠. 저도 이 당시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S오일을 들고 있었는데 무배당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아마 무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유가가 30불대였고 지금은 유가가 20불대.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5.16% 반등이 나왔는데 파미셀이 반등이 나왔다. 여러분도 대충 예상이 되죠. 네, 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플러스 4.2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렘데시비르 관련주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무언가 좋은 뉴스가 있을까요? 뉴스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그냥 렘데시비르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 뉴스였고 자리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 그런 자리라서 딱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지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는 아직까지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제약사에서도 백신 개발이라던가 치료제 개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이라던가 혹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 있는 주식이 바로 길리어드사의 주식이죠. 일주일 연속 하락하다가 이거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신용 잔고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합쳐보세요. 이미 9조 원을 넘었고 이제 10조 원을 향해서 가는데 신용 매매 하신 분들 신용 반대 매매도 지수가 밀리면 바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기관이 안 사고 계속 던지는데 그 물량 방어하다 보면은 신용으로 들어온 물량들은 2개월, 3개월만 놔둬도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용 이자에 밀려서 3개월 때 연장을 해야 되는데 신용 연장을 못하고 밀려서 반대매매 나가시는 분들 혹은 종목이 막 매일 내리기만 해서 반대매매 증거금을 못 채워서 반대매매 나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수익은 줄 때 빨리빨리 챙겨야 돼요. 삼성전자만 지금 보셔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잡으신 분들 빼고는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이 없어요. 곧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손실로 변화가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동학 개미 운동하면서 개인만 지금 계속 사고 있고, 빠져나가신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여기에 있는 분들이 뭐 개인끼리 손바뀜이 나와가지고 빠져나왔다? 라고 하시기에는 거래량이 보세요. 여기서 터진 거래량 하나가 평균 거래량 4개를 더해도 여기 거래량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서 사신 분들보다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빠져나가려면 거래량이 여기까지 터져가지고 한 3일 정도 나와야지 이쪽에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최소 5만 원 이상이 가야지 이분들이 수익을 보는데, 지금 몇 달째예요. 3월부터 5월달까지 2달째 계속 빌빌대면서 수익률이 몇 프로야. 막 이쪽에서 잡아봤자 3%, 4%. 지금 이쪽에서는 여기까지 얼마예요? 2.1%예요. 아니 2달 동안 가져가지고 수익률 2.1%밖에 못 먹을 거면은 수익률이 별로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자는 1년 동안 2%도 안 되는 이자예요. 2%라도 수익을 주면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설사 나중에 날아가더라도 시간도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들고 있었는데 이게 빠져서 손실로 바뀐다. 그러면 그때 멘탈 나가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고 여기에서 있는 수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물렸잖아요. 지금 한 달째 물려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이 위에까지 올라와야지 수익을 보는데, 현대차 지금 어때요? 계속 내리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 실적들 지금 다 암울하죠. 이건 물론 지금 데이터가 10일치밖에 안 됐지만 자동차 수출이 여러분 80%가 줄어들었다고 나오고 있죠. 보시면 5월 1일부터서 10일까지 한국의 수출무역지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마이너스 80%. 이 상황인데,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총 합쳐가지고 나오면은 아마 5월 한 달 동안은 한 50% 이상 작년 대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위로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어요. 뭐 선반영이라는 레포트를 쓰고 잠깐 뭐 띄울 수도 있긴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은 레포트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과 좋은 레포트가 나올 가능성과 둘 중 하나를 생각한다면 아마 안 좋은 레포트가 더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도 항공주라던가 여계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 그때 좋은 레포트가 나오더니 제주항공 오늘 실적 나왔죠. 실적 딱 나오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5.65까지 빠지고, 뭐 예견된 실적이다 하면서 반등은커녕 오늘 마이너스 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뭐 예견된 실적이다 하면서 반등은커녕 오늘 마이너스 5.66% 빠지고 이렇게 꼭 내려왔는데,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 아저씨가 델타항공이라던가 모든 항공주를 손절한 다음에도 약간 반등을 보이는가 싶었더니 계속되는 하나투어 실적이라던가 모두투어 실적이라던가 여행 관련 실적이 나오면서 같이 덩달아 따라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오늘 실적 나왔는데 어때요? 3년 동안 가장 큰 적자를 보았다. 마이너스 1869억 원. 1868억 원 적자 전환이 됐다고 나오는데, 외국인이 매수했네요.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뭐 대차 상한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반대편에서 더 팔아버리니까 이 수급이 들어와도 빠집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종목, 면세점이라던가 백화점이라던가 지금 이런 데는 그냥 기사 하나에 그냥 쑥 빼고 쑥 올리고 이게 너무 자유자재로 가능해요. 호텔신라 오늘 1% 올랐는데요. 1% 오른 게 아니라 어제 몇 프로 빠졌죠? 어제 3% 빠진 다음에 기술적으로 1% 반등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이쪽에서 쭉 V자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왜? 이태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면세점은 해외를 나갔다 와야지, 혹은 제주도를 갔다 와야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면세점 이용 고객 자체가 없는데 2분기도 그냥 끝났죠. 이미 5월 12일이면은 이번 분기 반이 끝났어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21%로 마감이 됐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1.66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거라서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근데 코스닥 어제 왜 올랐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내린 종목이 더 많았는데 지수는 상승으로 됐습니다. 바로 HLB가 어제 13%가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상승으로.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여기를 보세요. 내린 종목이 어제 749종목이었고 오른 종목이 500종목밖에 안 되는데
지수는 올랐다. 하지만 시총 상위주인 이 HLB가 유증 참여를 한다. 진양곤 회장이 유증 참여를 한다. 그 소식에 어제 올랐는데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8.27%죠. 이건 또 왜 갑자기 내렸을까?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제 그 이야기로 주가 뻥 띄워놓고 최대 주주가 블록딜을 해버렸죠. 와, 나 진짜 이런 회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맨날 유상증자 아니면 블록딜. 이런 뉴스 찌라시 갖다가 맨날 10만원 잠깐 돌파해놓고 또 빼고 또 올리고 또 빼고.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이거 뭐 FDA 공식 승인된다고 해도 위로 치고 올라가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상승하는 종목을 종가 베팅에 들어갔거나 그냥 샀으면 다 망했습니다. 일단은 계약연기 소식에 YBM넷 어제 상한가 갔었죠. 자, 계약연기 공식적으로 어제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문자가 안 왔는데 유부남 분들에게는 다 문자가 와서 계약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오늘 교육 관련주 전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YBM넷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22%.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2.84% 이렇게 하락으로 끝났는데 이거를 어제 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계약 연기됐다면 막 점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꿈꾸는 그런 시나리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료 소멸이다 하고 빠졌어요. 그럼 얘가 다시 올리려면 또 계약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은 섹터 전체가 뭐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급등으로 마무리되는 게 거의 없고 한 종목은 상한가를 간다고 해. 근데 나머지 종목이 이제 20% 이상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두세 종목이 상한가가 더 가야지 그 섹터 전체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되는데 어제 얘가 상한가를 갔어도 다른 애들이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제도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종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얘는 원래 실적으로 따졌으면 하락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HLB도 그렇고 YBM넷도 그렇고 어제 오르는 종목 그냥 다 베팅했으면 그냥 다 손실이에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원이나 최대 주주들이 주식도 또 팔아가지고 이런 악재성 공시도 나왔고 오늘 아침에 미중 무역전쟁 과시화가 나오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 히토류 관련주가 막 급등을 하면서 20% 넘게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 따라 들어가신 분도 있나요?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기 애매한 게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는 럼프형 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렇게 자꾸 시선을 돌려놓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이번 주에만 3개가 나와요. 그 3개의 관심을 다 미중 무역 전쟁을 올려놔서 뭐 횡보 내지 하락으로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내가 해결하겠다. 럼프형이 한마디 하면 또 미국의 주가는 오르고 한국의 주가도 또 오르겠죠. 지난주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지표도 잘 안 나오고 있고 미국도 경제지표가 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꾸 미국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린다. 지난번에도 경제지표가 잘 안 나왔는데 이란 쪽에 배가 보이면은 그냥 쏴버려. 트위터에다 그 한마디 하니까 유가가 폭등하면서 경제지표가 잘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상승을 하지 않나. 오늘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과연 이거는 또 어떤 걸로 시선을 돌릴까? 그게 더 기대되네요. 이제는 무슨 경제지표 나올 때마다 뭐 인터뷰하고 말하고 계속 말 돌리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겠지. 빠지면 또 무슨 헛소리 하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거에 너무 적응돼 버리면 안 돼요. 또 빠지다가 오르겠지. 또 빠지다가 오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시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만 코스피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잖아요. 오늘도 6천억 원 매수. 코스닥은 또 1,000억 원 개인만 매수인데 지금 뭐 이 미중 무역 협상 합의가 안 된다 뭐 한다고 해서 잠깐 미국 장이 조정을 준다. 그 상황에서 이제 럼프형이 한마디에서 위로 팍 올릴 기회를 잡고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니면 도싸움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20% 넘게 올랐지만 유니온 어때요? 보시면은 26%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12%. 그럼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24%.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5%,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6%.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해지 개념의 주식들이 상한가까지는 못 쳐요. 상한가까지 못 치고 그냥 못 말고 잠깐 올렸다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쪽 섹터로 그냥 확 기운 것도 아니라서 애매하게 여러분 해지 개념 주식 사면은 잘못하다가 여러분 역배팅 당해가지고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주가 거의 다 내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별로 안 빠지고 있었어요.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데 아침부터서 다른 반도체 코스닥주는 다 내리는데 또 AD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더군요. AD 테크놀로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보통은 SN 예스텍이라던가 SFA 반도체 이 두 놈이 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증 물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는다. 그런데 얘만 오늘 오르더군요. 여러분,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중반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내리고 있고 KC, SNS텍, SFA 반도체, 유니테스트, KC텍 모든 반도체주들이 다 내리고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만 오르고 있네. AD 테크놀로지 무슨 뉴스 있나? 한번 볼까요? 뉴스 있나 살펴보시면 뉴스가 없습니다. 예,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얘만 오르고 있다. 그럼 꼬시고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반도체 섹터 아무런 호재도 없어. 근데 얘만 가. 그러면 얘는 이 정고점 돌파까지 꼬셔놓고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1차원적인 발상이에요. 오늘 8%까지 올려놨다가 플러스 4%로 마감됐고, 또 얘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올린 다음에 다 빠졌는데 유증 때문에 그래요. 유증 물량이라던가 뭔가 또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데 돌파하고 아직까지 올라가기 힘듭니다. SN 예스텍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 얘는 위에 물량대가 별로 없어서 슈팅이 나오면 더 갈 수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유증 물량과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막혀있는 수많은 원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수가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 복구가 됐잖아요. 복구가 이쪽에서 빠졌던 게 다 복구가 됐다고 해도 빠진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0%를 찍었어. 그럼 내 종목이 플러스 30%를 찍는다고 해서 내 본전에 오는 게 아니라 나는 플러스 45.2%를 찍어야지 이렇게 본전에 오는 것처럼,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지수는 다 올라왔어도 내 종목은 본전에 안 온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빠지면은 다시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도 내 종목이 안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빠지면 손절 시나리오가 작동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반도체주 말고 휴대폰주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 나올 것이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찌라시 띄워놓고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찌라시가 이렇게 뻥 뜨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는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지수가 밀리면서 아침에 이렇게 촥 밀렸는데 11시 반 때쯤 보세요. 11시 반. 11시 반이면은 요때인데 거래가 전혀 없어요. 거래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걸 뭐 11시 반에 공략을 해서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못 먹어요.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 보고 있으셨어요. 그 당시 마이너스 1%대 하락 중이라서 11시 반에 오늘 매매하기 솔직히 말도 안 돼요. 11시 반에 공략할 수 있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11시 반 매매가 아니라 오늘은 2시 때 공략을 했어야 되고 2시 50분 매매 이걸 했다. 그것도 이래도 망하는 거예요. 2시 50분부터 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좀 엇박자가 나기 쉬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오른 이유가 뭐다? 예, 찌라시빨이 있어서 올랐고 외국인 기관 뭐 양매수가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에 휴대폰 관련주가 그렇게 움직임이 어때요? 여기서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횡보가 지금 3일째 계속되고 있고 이 위에까지 뚫고 올라가려면은 뭔가 좀 더 대단한 찌라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아직 좀 뚫고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갭을 막 확 띄우면서 가려면은 미국의 뭐 애플이라던가 휴대폰 업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그래야 되는데 휴대폰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자기기나 반도체 쪽이 지금 생산이 상당히 둔화돼 있고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그냥 실적 발표 날 딱 되면은 잠깐 올리고 그냥 먹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20가 판매량이 20%가량 줄었는데 과연 실적이 지난보다 더 잘 나왔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네는 모아놓은 물량이 있으니까 아마 실적 발표 전이나 아니면 실적 발표 후에 잠깐 띄워놓고 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얘는 여러분 회사에 전화해서 실적 발표 몇일날 하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장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시총 상위주 보시면 거의 다 내리고 있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0.4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 이 삼바 같은 경우는 시총 3인데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개 빠져도 얘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으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덜 빠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빡 빠지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부터서 10만 주 지난번에 말씀드린 통곡의 벽이 계속 걸려 있었죠. 뭐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투매가 팍 나오면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또 이쪽에서도 또 투매가 나와가지고 그냥 48,000원대를 다 깨버리고 아침부터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하이닉스는 메릴린치가 사면서 올랐죠. 근데 하이닉스가 중간에 왜 올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카이스트하고 반도체 난제 해결에 나선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고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정부에서 또 지소미아 갖다가 수출 규제 일본 보고 풀라고 불화수소 관련 그거 풀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면서 모나미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신성통상 이런 애들이 살짝 슈팅이 나왔다가 종가는 다 빠지고 마감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가 요 뉴스 나오면서 2개 뉴스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하더군요. 삼성전자는 오늘 옵션 만기주라서 얘를 올려버리면은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니까 올려주지 않았는데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플러스로 만들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 내리고 있는데 왜 지수가 이거밖에 안 빠지지? 이럴 때는 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애들 보세요. 제약바이오 요 커다란 섹터가 이게 살아있으면은 쉽게 지수가 잘 안 빠져. 근데 내리고 있는 종목을 보면은 100종목도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질감이 느껴져요. 내리는 종목은 지금 뭐 90% 이상 내리고 있는데 지수는 0.45밖에 안 빠지고 참 웃기는 짬뽕 홍길동이란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하이닉스가 좀 오르면서 낙폭을 축소했는데 이게 옵션 만기 때는 여러분 시총 상위주에 있는 이런 애들 잘 안 올라가고 잘 안 올려요. 얘도 오늘 2% 이상 올렸다가 이렇게 빼고 오히려 NC소프트라던가 이런 게임주 쪽에 오늘 수급이 확 들어왔는데 일단 NC소프트 보세요. 메릴린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1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74만 7천원까지 오르고 또 한 번 52주 신고가 돌파. 그러면서 뭐가 갔습니까?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기 52주 신고가 또 돌파. 그리고 웹젠 역시 오늘 팍 뜨고 갔는데 얘는 그냥 중간에 다 던져버리더군요. 얘가 코스닥주라서 잘 못 말아.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피 주고 되게 단단해가지고 많이는 못 오릅니다. 제가 막 20% 30%까지는 못 올라도 한 번 오른 다음에 잘 안 빠지는데 얘는 잠깐 올렸다 빠지는 그런 개잡주 같은 특성. 옛날에 2015년도에 뮤 오리진이가 나온다고 하면서 막 5만원 간다 했던 그런 주식인데 5만원 못 찍었습니다. 뮤 오리진 때. 못 찍고 4만원대만 찍고 내려왔는데 얘는 찌라시 뭐 중국 판호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에 얽혀가지고 막 그럴 때 갈 때 빼고는 잘 안 가요. 근데 실적이 이번 분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뭐 2분기부터 기대된다 뭐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얘는 수급이 거의 없고 그냥 다른 게임주 갈 때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종가 고가로 마감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때 있었잖아요. 이때는 모든 코스피 코스닥 주식들이 다 종가 고가로 마감됐고 막 20%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얘는 종가에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도 있고 되게 얘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제가 많아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이게 거래량이 평소에 너무 없어가지고 아침엔 잠깐 떠도 오후장에 다 빼버리거나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팍 뜨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횡보 넘게 해요. 한 달 정도 진짜. 보시면은 여기서 올려놨다가 바로 그 다음날 싹 빠지죠. 싹 빠져가지고 한 2주 뒤에 잠깐 올라왔다가 또 빼버리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거래량이 이렇게 팍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 뭐 세력이 아직 탈출 못했다 올릴 거다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고 여기서 뭐 손절 못했으면 반토막까지 나는 거고 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반토막 더 났죠. 계속 못 버텼으니까. 게임주는 뭐 이번 코다리 19에 그렇게 실질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거다 이런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집에서 할 일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게임도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수도 있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중국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게임주가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NC소프트라던가 그런 회사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웹제는 그렇게 좋게 안 보고 맨날 뭐 액토즈 소프트라던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에서 승소했다 뭐 했다 이런 거 갖다가 올리고 그러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4까지 오르더군요. 근데 얘는 공략하기 되게 힘들어요. 뭐 11시 반 매매 얘를 봤다? 할 수는 있었죠. 11시 반에 보시면은 얘는 맨날 그 중국 관련 뉴스, 로얄티 관련 소식에 잠깐 띄워놨다가 빼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안 대고 얘를 오버나이트 하면 항상 그 다음날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잘 안 건드리는데 게임주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많거든요. 얘도 평균 거래량을 보세요. 되게 적어요. 10만 주잖아요. 10만 주면은 이 종목이 아침에 갭이 확 떠버리면 거기가 고점일 때가 많으니까 게임주는 진짜 여러분 종가 베팅으로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갭 뜨면 버리기, 던지기 이런 식으로 공략이 좋지 장중에 들어가서 막 먹기가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바로 빠졌다가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이거 어떻게 먹어? 먹어봤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이쪽에서 끌고 가서 여긴데 이거 다 못 먹지. 이거 다 못 먹고 3만 원 돌파할 거로 보고 이런 데서 또 뭐 합니까? 안 팔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3만 원까지 안 갈까? 생각하고 안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빠져버리고 막 그래서 심리적으로 잘 흔들리는 종목이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여러분 던지기 좋거나 매매하기 좋은 날은 NC소프트처럼 실적 발표됐을 때 그때가 좋아요. 넷마블도 이렇게 오늘 올라왔죠. 지난 고점 뚫고 그리고 실적 나온 주 현대리바트 실적이 호조가 보였다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고 얘가 상한가를 가니까 NX가 움직이다. 근데 NX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못 말았어. 그래서 현대리바트하고 NX하고 동시에 상한가를 말거나 얘가 최소 막 20 몇 프로 상승으로 갔으면은 아 이제 가구주도 어느 정도 슈팅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까처럼 뭐 가구주, 한샘,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NX 이런 애들 보면은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제 뭐 YBM넷이라던가 이런 교육주처럼 차기 대세주 막 이어져서 연속으로 막 랠리 펼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중국주도 말씀드렸죠. CKH하고 그 다음에 로스웰이 급등은 했으나 상한가까지는 말지 못했다. 상한가 말지 못하고 그리고 뭐 CKH, 윙인푸드 그런 애들도 20% 이상 급등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빠지고 끝났으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차기 대세주는 될 수 없다. 얘는 뭐 감사보고서 제출했다고 해서 이만큼 오른 건데 제출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계속 횡보만 하고 있죠. 일단 요즘에 코스닥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어떤 섹터든지 한번 올리고 봐.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먹튀하고 튀고 먹튀하고 튀고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뭐 상따를 했어도 그 섹터에서 한 종목 이상이 상한가를 가야지 그 다음날 갭이 확 뜨고 막 시작을 하는데 한 종목만 상한가 보내놓고 나머지 다 빼버리면은 아까 뭐 AD 테크놀로지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결제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잠깐 뜨고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보안주라던가 이런 애들 중에서 사이버 결제하고 KG 이니시스는 안 하는데 아침부터 장이 밀리니까 얘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1.15까지 올랐고 그리고 장막판에는 5%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6%인데 얘는 오늘 보시면은 지수를 역행해서 가고 그리고 11시 반대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 11시 반대 매매를 했으면 먹을 수 있는데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지수가 밀리고 있어서. NH 사이버 결제랑 그 다음에 이니시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 0.63%로 끝났고 아침에 잠깐 띄우고 다 빼버리고 아니 그래서 오늘 너무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장중에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종목적으로는 별로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계속 개인만 사고 파는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아까 뭐 1000종목에서 5종목 줄어가지고 하락이 995종목이고 상승은 뭐 80종목에서 30종목 정도 늘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개인만 사니까 쉽게 베팅하기가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긴장감을 좀 가지고 매매를 했어야죠. 그리고 막판에 좀 올라오나 싶었더니 동시효과 때 던졌다.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래서 뭐 내일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엎치락 뒤치락 할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비해서 좀 하락폭이 둔화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오늘 보시면은 뭐
지수 비슷하게 반등 나오고 비슷하게 갔죠. 여기 뭐 0.03, 0.09라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1% 하락할 때 똑같이 1% 하락했잖아요. 하락폭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코스닥, 코스피 나눠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전 당연히 코스닥 쪽을 노리겠지만 여러분이 옵션 만기 때는 진짜 코스피 상위 종목 시총 상위주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좀 시가총액 높은 애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수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지표가 공개되고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올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나와도 그렇게 큰 하락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다우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2번 결국 또 개학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모두 급락이 나왔는데 자, 이러한 교육주들이 다시 상승하는 방법은 또 한 번 계약이 연기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본인이 다음 주 또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홀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일주일 내내 계속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와봤자 내 본절까지는 한참 더 많이 남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절을 노리고 계속 홀딩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연신내 최인우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